아이다호주의 트윈폴스 카운티에서 알레타 다이앤 레이와 남자친구 번 젠슨, 그리고 그녀의 3살 딸 제이드 스코튼까지 3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명랑하고 밝고 활기찬,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알레타는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게 했죠. 알레타는 딸을 정말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집착 때문에 말입니다. 1999년 9월 9일, 알레타의 집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실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알레타를 발견했죠. 입술이 파란색인 것을 보고 독이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집안에 다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했다던가 싸움이 일어났다던가 하는 흔적들 말입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레타의 딸이었죠. 아직 어린 딸은 집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이해시킬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검시관은 부검을 합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통해 나쁜 약과 인슐린 과다 복용이 원인이라 밝혀집니다. 경찰은 알레타의 남자친구 번 젠슨에게 알레타가 혹시 나쁜 약을 하냐 물었죠. 남자친구는 손살을 치며 아니라고, 알레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번으로부터 질문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고 번의 전처 비키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번 젠슨의 전처인 비키 알렌 젠슨으로부터 2사람이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으며 비키가 알레타를 싫어했고 알레타는 그녀를 두려워했다고 말하며 비키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키는 번을 통제하려 했다고 합니다. 번은 호흡기 치료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일하던 병원에서 간호사 비키와 친구가 됩니다. 그는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2사람의 사이는 점점 깊어져 데이트로 이어졌죠. 그는 재미있고 다정한 비키에게 끌렸고 그가 아내와 헤어지자 비키도 더 자신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소유욕이 강한 듯 보였지만 당장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집착을 보였고 어영부영 결혼식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길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결혼식 후에는 그게 더 심해졌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에게 함부로 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속하던 그가 이 여자랑은 더는 안 돼,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번의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인 비키는 집으로 인슐린을 가지고 오기까지도 할 정도로 이 계획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인슐린을 뺏어서 차를 몰고 나가 어딘가에 내다 버렸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번은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키는 분노했고 그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번은 본인도 똑같이 그녀를 대할 수 없었기에 집을 나왔고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추가 근무를 시작합니다. 번은 이사를 갔고 추가 근무를 할 때 그곳에서 알레타를 알게 되며 그녀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알레타는 환자에게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다정했으며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1999년 번과 알레타와 그녀의 딸이 함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키가 번과 알레타를 보게 되었고 이것은 스토킹으로 바뀝니다. 번은 알레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며 비키와 모든 연락을 끊었지만 그녀는 2사람을 쫓아다니며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 번과 알레타를 위협하고 분란을 일으켰죠. 번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비키가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이 행동들이 정상이 아니라 판단했고 주요 용의자로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갑니다. 번 역시 비키가 그랬을 것이라고 믿었죠. 심증은 가는데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비키의 10대 조카 오텀이 친구에게 입을 열며 범행이 들통나게 됩니다. 오텀의 친구가 계보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오텀이 자신에게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나와 나의 이모 비키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며 본인은 이미 경험이 있다고도 말했죠.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경찰은 서둘러 오톰을 신문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그렇게 2000년 2월 비키가 살인사건으로 체포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999년 9월 9일 번은 출근했고 알레타는 집에 딸과 둘이 있었습니다. 비키와 조카 오텀은 그녀의 집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기를 때렸다며 전화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여지껏 비키에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알레타는 그들을 돕기 위해 흔쾌히 그녀와 그녀의 조카 오텀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 뒤를 오텀의 남자친구 매튜 피어슨이 따릅니다. 알레타는 그들을 들이면서 뒤돌아 전화기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알레타가 뒤를 돈 그 순간 세 사람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눈 뒤 위협합니다. 그 뒤에 준비해둔 약물을 사용했고 숨이 멈추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집을 떠납니다. 여전히 딸은 엄마와 함께 집에 남아있었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이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딸 제이드가 전화를 받길래 안녕 제이드, 엄마 좀 바꿔줄래? 라고 말했고 제이드는 엄마는 지금 자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번은 엄마를 깨워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보라색이나 파란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라고 말했고 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죠. 곧 번이 집에 도착했고 침실 바닥에서 알레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죠. 경찰은 자백의 내용을 토대로 비키, 오텀, 매튜 세 사람을 기소했죠. 오텀과 매튜는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오텀은 12년, 매튜는 15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두 사람 다 성인으로 재판을 받았죠. 비키 역시 유죄를 인정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2001년에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텀은 2015년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다고 합니다. 비키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떻게 자기 조카를, 그것도 아직 10대인 조카를 끌어들인 걸까요? 하자고 한다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건 역시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른인 비키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번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고 비키가 연락을 취했고 당시에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사한 집으로 그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하자며 차를 타고 나가자 부탁했고 번은 그래 이번엔 진짜 끝낸다 라는 심정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주머니엔 총을 숨겨두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녀는 뻔뻔하게도 너는 나와 함께할 운명이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번은 두려웠지만 당신이랑 나는 끝이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키는 알겠다고 수긍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정말 완전히 끝이 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녀가 납득해서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면 범행을 어째서 저지른 걸까요? 번은 사건 이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3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 사건을 다시 입에 올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그 사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번은 2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하더라도 시청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며 그는 알레타가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서 도움을 구하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번과 알레타는 비키를 피해서 이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는 다른 주로 이사 가서 직장도 바꾸면 알레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비키에게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비키의 비뚤어진 집착은 감히 일반인이 가늠할 수 없었고 결국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번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본인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하고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라는 게 그렇게 뚝딱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건 비키와 공범들이 나쁜 것이니 그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레타의 딸 제이드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했으니 말입니다. 딸이 부디 그날의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었길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고 알레타 역시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